안녕하세요. 좌파도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영 씨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뭐 부산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저쪽 함경남도 함주군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일제시대 때 거기 뭐 공무원 하다가 그냥 해방 이후에 바로 이제 북쪽, 그러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도 주군청 농가 과장으로 일하다가 뭐 어떻게 일사후퇴 때인지 아무튼 후퇴할 때 같이 거제도로 와서 거제도에서 정착한 이후에 뭐 그쪽에서 좀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뭐 6.25 때 남친만 북한군 장교였다. 그래서 북한군 장교였다가 포로가 돼서 거제도로 끌려왔다가 이제 포로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뭐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 문준영 씨, 미디어 아티스트 문준영 씨의 문제가 있죠.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짜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귀걸이를 이렇게 끼고 사진을 찍은 모습으로 5급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합격 수기 뭐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기업은 대부분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모와 인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성 있는 사람이 면접장에서 인기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차분하고 깔끔하며 진지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컨텐츠팀 문준영 주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사진을 써놓고 말이야. 호주와의 관계, 문재인, 아빠가 문재인입니다. 나는 아빠가 문재인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외모와 인상이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응시 직렬 직급에 뭐라고 쓰지도 않았어. 뭐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면접이 제대로 된 면접이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워낙에 오래된 일이니까, 뭐 2006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야. 뭐 17년 전이니까 이것도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게 됐죠. 뭐 그때 남아있는 자료 같은 거, 그리고 뭐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의 뭐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진은 이랬지만 뭐 잘 제대로 하고 왔다, 뭐 면접을 봤더니 사람이 괜찮아서 뽑았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갔어. 요즘 같으면은 취업 특혜라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잘 넘어갔죠. 근데 그 이후에 지원금을 받는 예술가가 됐어요. 뭐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역시 주관적이잖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엄청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아니야, 저거 쓰레기를 뭐 예술이라고 뭐 저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문준용 씨의 작품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지원금을 받는 자리에는 뭐 최소한 아버지가 대통령에 재임하는 기간 내에라도 좀 피해서 지원금은 다른 작가들에게 돌아가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상황이 있었다면 오비락이잖아, 오비락. 그리고 가끔은 고쳐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말이야.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지원금 저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예술이라는 걸 평가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 자꾸 지원금을 받아가는 게 복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세금으로 1,500만 원, 양구군에서 7천만 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3천만 원,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억대잖아, 억대. 그냥 한 명의 작가가 이렇게 억대로 계속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게 맞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문다혜 씨,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가장 큰 이슈는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 청와대에 들어와서 산 거. 그러니까 원래는 문다혜 씨가 처음에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태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 태국으로 넘어간 것도 잠깐 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갑자기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뭐 이주를 한다고 해갖고 뭐 경호 문제가 생기고 막 이래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산대. 결혼해갖고 애도 있는데 말이야. 남편도 있고. 근데 뭐 나중에 뭐 이혼했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나이가 30이 넘은 다 큰 애까지 있는 딸이 독립생계 유지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사는 것이 맞느냐. 근데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 거주 중이라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재산공개 거부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공무원은 항상 재산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재산 공개를 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재산까지 공개를 해야 돼. 근데 그 자식이 만약에 뭐 이미 뭐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뭐 경제적인 활동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미 독립세대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독립이라고 말을 하려면
보통 따로 살아야 독립이라고 하지 않나? 내가 뭐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뭐 엄마 아빠 집에 그냥 같이 눌러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누가 독립했다고 말을 하겠어요. 이게 아직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근데 문다혜 씨는 저기 한번 갔다가 돌아왔는데 일단 독립생계래. 일단 독립생계래. 뭔진 모르겠지만 독립생계라서 재산은 못 밝히겠대. 근데 독립생계지만 청와대에 같이 산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나? 아니면 뭐 잠깐 갈 데가 없어서 살았나 싶은데, 아니 잠깐 갈 데가 없어서 1년 동안 사는 건 좀 너무하잖아. 1년 동안 청와대에 빌 붙어가지고 산 거 아니야, 한마디로. 세금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최소한 독립생계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냥 이혼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대놓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은근슬쩍 청와대에 둘러앉아가지고 살고 있다가 걸리니까 그때 가가지고 독립생계 선언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문다혜 씨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 고쿠시칸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했다고 해요. 외고를 나와서 이쪽 대학에 갔는데, 이 고쿠시칸 대학이라는 곳이 이게 학기 그 학교의 그 깃발인데 딱 보면 우길승천기잖아 이거.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그 발작하는 그 우길승천기 아니야. 우길승천기만 나오면은 뭐 문양이 됐건 뭐 깃발이 됐건 막 뭐 악플 달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노노재팬을 좋아하는 좌파의 수장의 딸이 우길승천기를 학기로 쓰는 대학이 나왔다. 뭐 이것도 뭐 이 대학이 엄청 좋은 대학인가 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좋은 대학인가 봐. 뭐 그래가지고 뭐 갔겠지 뭐. 외고까지 나와가지고 이상한 대학 가진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이런 대학에 나왔다. 뭐 그거만으로도 뭐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우길승천기 쓰는 대학에 뭐 갈 수도 있지. 뭐 이거 쓴다고 뭐 다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 요즘에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취임 중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를 왜 했냐면 남편이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거야. 임원으로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지.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해서 좀 태국에 가야만 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태국을 갔어. 근데 이 타이 이스타젯이 이상직 의원이, 뭐 지금은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이스타항공의 이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타이 이스타젯에 합작해서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마침 또 문다의 남편이 취업을 해버렸네? 근데 알고 보니까 문다의 남편은 항공업 관련된 경력도 없고, 심지어 외국어도 못해. 그러니까 외국의 임원으로 뽑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의혹이 막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에는 이 이상직 의원이 이 민주당에서 한 자리 받기 위해서 이게 한 자리 만들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상직 의원은 뭐 다른 이런 협의들 때문에 징역 6년을 확정을 받았고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3년 9월 기사인데 아직도 이 타이 이스타 취업 관련된 비리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돼. 이건 내가 보기에는 거의 99%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거든? 왜냐면은, 그냥 말단사원으로 쓰는 거야. 뭐, 그래, 쓸 수 있다 쳐. 아무 영어도 잘 못해도. 그래, 배우면서 일이라는 게 뭐, 누구나 처음부터 경력직은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 신입인데, 일을 배우다 보면 경력이 쌓여갖고 경력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 뭐, 초짜를 뽑을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게 임원은 좀 다르잖아. 임원은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뭔가 회사에서 중요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뽑았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죠. 대통령의 사위라는 거. 그것 때문에 뽑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조사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우리 유쾌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